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매크로 맡고 있는 소정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온화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대외 환경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여전히 시장을 어지럽게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주식이 거의 그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올 정도로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에도 경제라든지 아니면 주식 그다음에 채권 관련 이벤트와 시장 방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장 중요했던 게 트럼프 케어가 결국에는 무산된 측면이 있겠죠. 이 트럼프 정책의 전반적인 향방은 결국에는 그 공화당의 지원이 전제되기 때문에 향후 백악관과 의회가 어떻게 조율을 맞추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케어라는 트럼프의 정책이 일단 무산됐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다소 센티멘털이 약화된 측면이 있을 것이고 채권은 오히려 불안 심리가 완화되고 달러는 일정 부분 약세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와 공화당이 동시에 좋아하고 있는 감세 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점에서 지난주의 트럼프 케어 관련된 마찰음은 좀 제한적인 요인이 아닌가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전히 그렇다면 경제 지표로 다시 시장의 관심이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미국 이외에도 여타 지역도 경기에는 좋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측면에서 본다면 3월의 소비자 기대 지수는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로 약간 둔화된 측면이 있겠지만 전반적인 속도와 레벨이 좋기 때문에 소비 효과는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또 G2로 올라온 중국의 제조업 PMI가 발표되죠. 정부의 발표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구조조정 효과 때문에 50 이상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순환적 회복이 연장될 것 같고 또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3월 경기 기대지수 발표됩니다. GDP와 선행성이 굉장히 높은 지표인 측면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숫자는 108.3으로 지난달보다 오히려 개선된 패턴이기 때문에 미국 이외에도 선진국 안에서는 유로존도 경기 회복이 진행된다라는 측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글로벌 환경이 좋아지다 보면 국내 수출도 좋아지기 마련이죠. 3월 수출이 4월 1일에 발표되는데 일단 두 자릿대 증가세를 유지하는 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달 20%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일정 부분 반감될 가능성이 있지만 수출이 그래도 간만에 두 자릿대 증가세를 유지한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겠죠. 말씀드린 대로 유로존 경기 기대 지수는 굉장히 좋지만 또 하나의 변수는 유로존의 물가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2%까지 올라와 있고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1.9%로 약간 낮춰지긴 하지만 시장 기대 이상으로 물가가 올라올 경우는 ECB에는 어쨌든 심리적인 부담이 될 소지가 있다라는 측면이 부각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수출이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증가율 속도가 반감된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시장의 피크아웃 우려도 일정 부분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경기 여건은 우호적이지만 고점에 대한 일정 부분의 경계감도 같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주 매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식 전략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하나리서치에서 주식 시황이랑 파생 전략 담당하는 김용구입니다. 이번 주 시장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코스피 2150포인트의 이제 하방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좀 중립 이하의 시장 흐름들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글로벌 증시는 최근 이 그간의 어떤 상승일로에서 벗어나서 좀 일희일비를 좀 반복하는 모습들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월 FOMC 이후 글로벌 이제 이벤트 공백 구간에 이제 진입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그간 누적됐었던 어떤 시장 상승에 대한 피로들, 거기에다가 미국과 유로존 내의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들이 좀 고조되고 있다라는 점이 외국인들의 그간의 러브콜들의 어떤 약세, 약화, 그리고 시장의 어떤 숨고르기 무드를 좀 자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글로벌 매크로의 어떤 동반적인 회복, 그리고 이제 한국 수출의 턴어라운드와 주요 기업들의 어떤 실적 개선세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떤 조정의 양태는 이제 어떤 극단적인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양태를 좀 띠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단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어떤 강세장 기대는 변함이 없다라는 점에서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가 중장기적 견지에서는 비중을 늘릴 수 있는 혹이지 않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단기 포트폴리오 전략 측면에서는 코어 수출주에 대해서 어떤 가격 변동성 확대를 비중 확대의 어떤
찬스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 반대로 원화 강세나 외국인 숨고르기에서 연유하는 이 낙폭과대 내수 성장주들의 어떤 저점 반등 시도 역시도 좋은 트레이딩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 채권 담당하고 있는 이미선입니다. 지난주에 국내 채권 금리는 레벨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50년 국고채 입찰이 부진했던 영향 때문에 금리가 다소 상승을 했습니다. 국고 3년과 10년 기준으로 각각 1bp, 2bp 정도씩 상승을 했습니다. 먼저 국고 3년 같은 경우에는 1bp 오른 1.68%로 마감을 했고요. 10년 금리는 2bp 오른 2.19%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1호 입법 안건이었던 트럼프 케어에 대해서 미 하원 표결이 시작되기 직전에 결국 철회를 했습니다. 공화당 내 반대파 설득에 실패를 하면서 이 법안 처리에 필요한 과반수 216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오바마 케어의 대체 법안인 트럼프 케어는 건강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를 하고 이거를 미이행할 경우에 개인과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전국민 의무가입 규정을 폐지를 하는 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에서 비판을 받았는데요. 공화당 강경파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던 이유는 일단 무늬만 폐지를 하는 것일 뿐 오바마 케어의 실질적인 내용들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찬성을 하지를 않았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무보험자들이 다시 늘어날 것을 우려를 하면서 오바마 케어의 폐지를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오바마 케어라는 규정 자체가 상당히 이념적인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어떤 대체 법안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많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은 메디케이드를 통해서 보장을 받고 노령층은 메디케어를 통해서 의료 보장을 받습니다. 또 고소득층은 나름대로 민간보험에 가입을 해서 보장을 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바로 중간층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의료 수가를 정부가 컨트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 비용이 상당히 비싸서 의료 보험비도 상당히 부담이 큰 수준인데요. 이거를 국가가 전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키고 의료보험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중간층에 대한 어떤 반발이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50% 이상이 반대할 만큼 이견이 많은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결국에 시장에서는 관심은 앞으로 재정정책 또한 이렇게 좀 실패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일단 오바마 케어보다는 재정정책 쪽은 사실 통과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법인세 인하나 소득세 인하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 공감을 얻는 그런 부분이 기존 건강보험의 문제보다는 이견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케어를 이제 철회한 이후에 공화당 쪽에서는 재정정책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시장에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주 시장은 3년 금리 기준으로는 이제 보합 수준을 유지할 걸로 보이고 10년 초과 쪽의 커브는 다소 가팔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주 50년물 입찰에서 확인된 보험사의 장기채 수요는 예상보다 부진했던 걸로 나타났는데요. 3천억 원 입찰에서 2,100억 원 정도만 낙찰이 돼서 미매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장기물에 대한 보험사 수요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고요. 그 배경은 왼쪽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사들이 투자하고 있는 원화채권 잔고와 해외채권 잔고를 보시면 해외채권 잔고는 현재 규모면에서는 원화채권보다 규모는 작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원화채권 잔고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그 잔고액 자체가 둔화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월별로 이제 순 증감을 나타낸 건데요. 국고채 쪽이 상당히 빠르게 규모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4개월 연속으로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초장기채에 대한 보험사의 수요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상당수의 초장기채를 보험사들이 해외 채권을 통해서 듀레이션을 매칭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너무 낮은 수준일 때는 초장기채를 보험사들이 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10년 넘어서는 구간에서는 금리가 지금 수준보다는 다소 가팔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말 정도까지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환율 조작국 지정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채권 시장은 이 부분을 다소 지켜보며 가겠다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전반적으로든 채권이나 주식 모두 약간의 눈치 보기 장세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꽃샘추위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봄은 봄이니까 저희는 전반적으로 위험자산군인 주식 이런 쪽의 자산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 관점 계속해서 말씀 올리고 있습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